옛날 옛적 개성 어느 마을에 얼굴이 말쑥한 창호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창호는 개성에서 제일 풍채가 좋아 혈기왕성한 처녀들은 그를 보며 침을 꿀떡 삼키곤 하였지요. 거기다 창호 또한 워낙 색을 밝혀 추파를 던지는 처녀마다 상대를 하니 개성에서 창호의 물건을 맛보지 않은 처녀들은 없었답니다. 헌데 창호의 물건이 어찌나 대단한지 창호를 한번 껴안아 본 처녀들은 두말할 거 없이 모두 창호에게 사귀자고 졸라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창호는 처녀 하나로는 큰 욕정이 채워지지 않았지요. 그럼 일을 마칠 때까지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보거라. 그러면 사귀어 줄게. 처녀들은 다리는 벌리고 입은 앙다물어 소리를 참아보았지만 창호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입에서는 절로 자지러지는 소리가 터져나왔지요. 그렇게 창호는 여러 처녀들과 돌아가며 욕정을 풀어댔고 처녀들은 창호를 욕해대면서도 한 번 더 뜨거운 시간을 보내리라 애를 썼답니다. 그러나 그런 창호에게도 눈길이 가는 처녀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창호가 머슴으로 일하는 정대감의 외동딸 연화 씨였습니다. 연우는 좋은 밥 먹고 뜨신 곳에서 자서 그런지 얼굴이 달처럼 밝고 몸선이 참 고왔지요. 창호는 가끔씩 연우를 마주칠 때면 그곳이 움찔하곤 했고 언젠간 연우를 눕히리라 다짐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대감의 집에 초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정대감의 부인이 지독한 학질에 걸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었지요. 연우는 장례가 끝나도록 쉬지 않고 오열하였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가엾고 애처로운지 보는 이들도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연우를 덥석 안아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행히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머슴 주제에 아씨를 안았다고 뭐라 하는 이들은 없었지요. 창호는 옳다구나 생각하며 이후로도 연우가 어머니 생각에 울 때마다 그녀를 껴안으며 고운 몸선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연우는 창호의 품에서 한참을 울고 나서야 눈물을 멈추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의 장례가 끝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아씨,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요? 갑자기 연우가 창호의 방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는 눈물이 한가득했지요. 나 좀 안아줘. 알고 보니 연우도 매번 눈물을 흘릴 때마다 창호가 넓은 품으로 꼭 안아주니 저도 모르게 창호를 의지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연우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자 창호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좁은 제 방 안에서 연우를 껴안고 있자니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기 때문이지요. 이전에 연우를 안을 때와는 달리 이상하리만큼 크게 요동쳤습니다. 다음 날 어제부터 뛰는 가슴이 아직도 진정되지 않았는데 연우가 또 창호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난 것이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달래주고 창호가 연우를 안은 팔을 풀려 하는데 연우가 조심스레 그의 허리를 감싸 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이러고 있자. 창호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연우와 좁은 방에 함께 있는 것도 가슴이 뛰는데 제 허리를 감싸 안다니요. 심지어 연우가 어찌나 꽉 안겨 있는지 봉긋한 가슴이 느껴지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창호는 참을 수 없어 연우의 얼굴을 붙잡고 그대로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아니 근데 연우가 눈을 감고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호의 입술이 닿자 연우는 귀 밑까지 발갛게 달아올라 몸을 베베 꼬았고 창호는 그런 연우를 눕혀 조심스레 어루만졌지요. 그렇게 둘은 순풍에 돛단 듯 일사천리로 일을 치렀답니다. 거사를 치른 후 이불 속에서 창호와 연우는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날 때마다 뇌가 위로해주니 나도 모르게 너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지만 자꾸 널 찾게 되는 거 있지. 연우는 창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지요. 그때 창호의 가슴이 갑자기 찌릿하며 아파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야, 왜 그러느냐? 어제부터 심장이 너무 아픕니다요. 아씨의 손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얼굴은 벌개지고 몸은 굳어버리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요. 내 손이 닿을 때마다? 그게 바로 사랑이지 않겠느냐? 사랑이요? 창호는 처녀들을 주물러만 봤지 가슴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었기에 사랑을 몰랐던 것이지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애들 장난인 줄 알았건만 직접 느껴보니 가슴이 저릿하고 쿵쿵 뛰는 게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날 이후 창호와 연우는 머슴과 양반집 딸의 신분이지만 거부할 수 없는 끌림에 사랑을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연우의 슬픔이 잦아들고 둘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을 때였습니다. 정대감은 대를 잇기 위해 둘째 부인을 들였지요. 새 마님은 늙은 정대감의 옆에 있기 아까울 정도로 잘 익은 석류같이 어여쁘고 매혹적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님이 창호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지요. 보자하니 대단한 새꼴이었던 마님은 첫날 밤을 치러보니 정대감의 물건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던 창호가 눈에 들어온 것이지요. 가세가 기울어 늙은이한테 팔려와 죽을 맛이었는데 내 놈이 있었구나. 거침없던 마님은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대감이 잠들자마자 바로 창호의 방으로 향했지요. 아니 근데 창호가 방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안 어디에도 창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안달이 날대로 난 마님은 오늘만큼은 꼭 창호를 눕히리라 다짐하며 창호의 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대감의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마님은 슬쩍 문지방을 넘어 창호의 방으로 걸어갔지요. 그런데 동시에 창호의 방문이 조심스레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호는 두리번거리더니 연우의 방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오호라,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로구나. 떡정을 가진 사이라니. 그래, 오늘은 내가 양보하마. 마님은 흥미롭다는 듯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마님은 이를 바득바득 깔며 분노했지요. 창호가 매일같이 연우에게 가느라 방을 비우고 자신이 추파를 던져도 못 본 척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호와 연우가 서로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으니 떡정이 아닌 진정 사랑인 것 아니겠습니까? 의붓 딸내미라 가뜩이나 거슬렸는데 마침 잘 됐구나. 연우가 있는 한 창호가 넘어오지 않을 게 뻔했기에 결국 마님은 잘 아는 왈패를 찾아갔습니다. 연우를 기생집으로 넘길 작정이었지요. 아니, 양반댁 안방마님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이 누추한 곳은 어쩐 일이십니까? 네, 처녀 하나를 멀리 떨어진 기생집으로 보내고 싶은데 할 수 있는가? 그럼요. 하나가 아니라 열이라도 할 수 있지요. 그럼 오늘 당장 할 수 있는가? 그럼요.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그래, 내가 의붓딸이 하나 있는데 솔찬히 거슬려서 말이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집이 어딘지, 딸 방이 어딘지만 일러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다 합니다요. 그렇게 마님은 집을 도적에게 일러주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왈패의 입단속을 단단히 시키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그날 밤 연우는 여느 날처럼 창호와 뜨거운 시간을 보낸 후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 왈패들이 나타났지요. 왈패들은 집안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연우의 방으로 가 입에 약을 흘려넣고 그대로 들쳐업었습니다. 그러고선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속 깊은 곳으로 가 정신을 잃은 연우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어버렸지요. 그렇게 날이 밝기 전 한양에 있는 기생집으로 연우를 데려다 놓을 수 있었답니다. 날이 밝고 연우가 정신을 차려보니 웬 빨갛고 좁은 방 안에 자신이 누워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문은 밖에서 잠근 듯 안에서는 열리지 않았지요. 그렇게 멍하니 상황을 살피는데 문이 벌컥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웬 늙은이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지요. 눕거라. 늙은이는 옷을 훌렁 벗더니 가만히 있는 연우를 끌어댔습니다. 연우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에 온몸에 털이 선체로 굳어버렸지요. 이내 정신이 번쩍 들어
늙은이를 밀치고 문을 두들겼습니다. 손이 터져라 두들기자 한 젊은 사내가 문을 벌컥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험상궂은 얼굴에 몸집이 황소만했지요. 사내는 연우를 다른 빈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연우의 뺨을 있는 힘껏 치고는 이렇게 소리쳤지요. 삼패기생 주제에 이게 미쳤나? 왜 이리 말썽이냐? 연우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양반집 딸에서 기생이라니요.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연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곧이어 아까 그 늙은이가 또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왜 그랬어? 놀랬잖아. 늙은이가 아기 달래듯 이야기하는데 미소가 어찌나 징그러운지 연우는 구역질이 절로 나왔습니다. 연우는 딱 죽고만 싶은 심정이었지요. 평생 개미 한 마리 죽이지 않고 살아왔는데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신이 있다면 묻고 싶었습니다. 내가 죽나? 네가 죽나? 함 해보자고. 연우는 늙은이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팔을 세게 물고 문을 두들겼습니다. 늙은이가 머리채를 낚아채고 질질 끌어도 또다시 문을 부서져라 두들기고 늙은이를 죽어라 물어댔지요. 결국 늙은이가 문을 쾅쾅 치며 살려달라 소리쳤답니다. 그날 이후 연우는 손님들이 방 안에 들어올 때마다 똑같이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삐쩍 마르면 손님이 안 찾지 않을까 싶어 밥도 입에 대지 않았지요. 볼도 흠뻑 패이고 온몸은 상처로 가득해도 연우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호가 언젠간 자신을 찾아줄 것이니 그동안 제 몸을 꼭 지키기로 다짐했지요. 그렇게 연우는 망가져만 갔습니다. 한편 연우가 사라지자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정대감과 창호를 비롯한 모든 식솔들은 연우를 찾아 나섰지만 그 누구도 연우를 봤다는 사람이 없었지요. 보름 내내 창호는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했지만 연우의 머리카락 한 올도 보지 못했습니다. 창호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창호야, 그러다 내 상을 치르겠구나. 포교들도 열심히 찾고 있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이거 마시고 푹 좀 자거라. 창호의 볼이 흠뻑 패이고 눈이 퀭해지자 마님은 걱정된다는 듯 술상을 차려 창호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창호도 마침 너무 괴로웠던지라 오늘은 술을 진탕 먹고 푹 자기로 했지요. 그렇게 술에 취해 자는데 창호의 방문이 끼익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마님이었지요. 마님은 헐레벌떡 창호의 커다란 기둥을 주물댔습니다. 기둥이 단단해지자 빠르게 올라탔지요. 마님은 오랜만에 채워지는 욕정에 절로 소리가 터져나와 손베개를 입안에 쑤셔 넣었답니다. 그렇게 창호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마님은 몇 번이고 창호의 기둥을 세웠지요. 그러고선 온몸에 힘이 빠져 창호의 방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창호가 눈을 떴는데 마님이 옆에 누워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젯밤 일이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아랫도리가 얼얼한 것이었지요. 창호는 연우를 두고 마님과 정을 나누다니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창호는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술로 모든 걸 잊고 싶었지요. 그렇게 땅거미가 질 때까지 술을 입에 털어넣는데 얼큰하게 술에 취한 왈패들이 소란스럽게 떠들며 주막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엔 웬 복숭아 같은 처녀를 기생집에 데려다 뒀는데 누가 시킨 줄 아냐? 계모였다. 아이구야, 뭔 잘못을 했길래? 근데 그 계모는 계모대로 새끼가 흐르고 딸내미는 딸내미대로 탐스러운 것이 둘 다 얼굴만 봐도 물건이 꿈틀하더라니깐. 다음에 그 딸내미 보러 한양으로 가보자고. 창호는 왈패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아주 가관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띵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왈패가 말한 딸내미가 연우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창호는 벌떡 일어나 왈패들에게 그 딸내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내 놈은 뭐야? 우리 얘기 엿들은 것이요. 왈패들은 딸내미의 이름은커녕
입조심하라며 창호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서 이 얘기했다가는 염전에 팔아버릴 테니 그렇게 알거라. 왈패들은 초주검이 된 창호에게 침을 퇴뱉고선 나가버렸지요. 창호는 온몸이 만신창이었지만 연우가 기생집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까 한양이라 했지. 창호는 그날부터 한양의 기생집을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얻어맞고 쫓겨나고 밟혀도 연우를 생각하며 참아냈지요. 여기가 마지막 기생집이구나. 여기에는 있으셔야 할 터인데. 제발. 창호가 한양의 마지막 기생집으로 들어가 문을 하나씩 벌컥 열어 제끼는데 정말로 그리 애타게 찾던 연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굴은 반쪽이 되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요. 창호는 만신창이가 된 연우를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깝고 온갖 나쁜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연우는 창호를 보고 멍한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와중에 그토록 보고 싶던 창호가 눈앞에 나타나다니요. 꿈인지 현실인지도 헷갈렸답니다. 창호는 연우를 부축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허나 당연히 제지당했지요. 그러자 창호는 분노로 눈이 새빨개진 채 소름이 돋을 만큼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여기 계실 분이 아니요. 내 돈을 가져올 테니 잠깐 기다려주게. 내가 다시 올 동안 이분을 건드렸다간 돈도 뭐도 없고 다 죽여버릴 걸세. 그 덩치 좋은 사내들도 창호가 오금이 저릴 정도로 살기를 내뿜자 창호를 막지 못했답니다. 창호는 한양에서 개성까지 한달음에 뛰어갔습니다. 발에서 피가 나고 넘어져 무릎이 깨져도 빨리 연우를 빼내야겠다는 생각만으로 다시 일어섰지요. 그렇게 창호는 정대감에게 연우가 기생집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2배의 돈을 내고 무사히 연우를 꺼낼 수 있었답니다. 연우가 집으로 돌아오자 식솔들은 연우를 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역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울음을 터뜨리며 연우를 안았지요. 그날 밤 연우와 창호는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우에게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창호가 어찌 연우가 있는 곳을 찾게 되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찾았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둘의 사랑은 더욱 더 깊어졌고 그렇게 둘은 오랜만에 뜨거운 시간을 보내었답니다. 연우가 잠들자 창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호만이 마님의 실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증거가 없으니 주인님께 마님 지시라고 알릴 수도 없고 어찌해야 할까? 그 인정사정 없는 마님이라면 또다시 연우를 망가뜨리고 괴롭힐 텐데 어찌하면 마님을 내쫓을 수 있을까? 아니지, 내쫓기만 하면 나가서도 마음만 먹으면 연우를 해칠 텐데 그럼 어찌해야 마님을 연우에게서 떨어뜨릴 수 있을까? 창호는 밤이 새도록 마님에게서 연우를 지킬 방법을 고민했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창호는 무언가를 다짐한 듯 마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연우 아씨 옆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건 나도 아씨도 힘들 테지만 이것밖엔 방법이 없겠구나. 창호는 크게 한숨을 쉬더니 마님의 방문을 두들겼습니다. 마님은 마침 혼자 일을 치르고 있었던지라 얼굴이 벌개진 채로 창호를 끌어당겼지요. 창호는 눈을 질끈 감고 마님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의 입에서는 높은 소리가 터져나왔지요. 그러자 마님은 들킬세라 또 손베개를 가져다가 입에 무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일전에 창호의 물건을 맛본 처녀들이 자지러지는 소리를 참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호는 베개를 뺏어버리고 방이 흔들릴 정도로 더 세차게 박아댔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입술에 피가 나도록 깨물다가 결국 참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빽 질렀지요. 한 번 입이 열리니 비명을 계속 지르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집안 사람 모두가 잠에서 깨고 만 것이었습니다. 정대감과 연우를 포함한 모든 이들은 화들짝 놀라 마님의 방으로 달려왔지요. 연우가 납치된 적도 있으니 또 웬 왈패들이 마님을 데려가나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왈패는커녕
창호와 마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옷도 다 벗질 않고 서로를 끌어안고 있으니 빼도 박도 못하고 간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님과 창호는 간통죄로 곤장을 쳐맞고 평생 옥에 갇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창호는 이거면 되었지요. 연우만 마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면 자신은 옥에 갇혀도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그동안 창호는 무척이나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연우 생각뿐이었지요. 아씨는 잘 지내고 있으려나? 나 많이 미워하시겠지. 그런데 그때 갑작스레 창호의 옥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엔 지난번 기생집에서 봤을 때보다 더 고생한 듯한 연우가 서 있었지요. 연우아 씨? 일은 이러했습니다. 연우는 창호가 마님과 한 몸이 된 걸 본 후 무척 괴로웠습니다. 제가 다른 사내들과 몸을 섞은 줄 알고 정이 떨어진 걸까? 제가 없을 때 마님에게 눈이 돌아간 못된 사내였던 것일까? 헌데 왜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일까? 온갖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그때 마님의 방을 정리하던 여종이 헐레벌떡 뛰어오며 뭔가를 건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씨, 제가 글을 몰라 읽지는 못했는데요. 아주 꽁꽁 숨겨놓은 걸 보니 평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요. 내가 읽어볼게. 줘봐. 문서를 찬찬히 읽어보니 마님이 왈패를 통해 연우를 기생으로 만들어버린 계약서였던 것이었습니다. 연우는 창호가 자신을 마님에게서 지키기 위해 희생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지요. 창호가 왜 그리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미우면서도 고맙고 얼른 얼굴을 맞대고 껴안고 싶었지요. 그리하여 연우는 정대감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고 정대감은 창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관아에서 용서를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창호와 연우는 다시 만나게 되었고 정대감도 하나뿐인 딸을 지킬 사람은 창호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모든 이의 만류에도 둘의 사랑을 허락하였지요. 그리하여 정대감은 창호의 머슴 증서를 없애주었고 머슴 신분에서 벗어난 창호는 연우와 혼인을 올려 맘껏 사랑을 하며 살았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말에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뜻으로 궁서설묘라는 말이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약자라도 강자에게 필사적으로 반항함을 이르는 말이지요. 궁지에 몰린 창호는 연우를 위해 몇 번이고 커다란 적들과 맞서 싸웠는데요. 결국 적들을 물리치고 연우를 구할 수 있었지요. 우리도 큰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창호처럼 몇 번이고 일어나 싸운다면 결국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